청기 누설. 네, 청기누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박지훈 변호사 대신 이분하고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MC 장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2주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는데 어떠셨어요? 해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제가 그래도 방송 경력이 그렇게 짧진 않은데 긴장을 좀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긴장을 하셨어요? 김정배 진행자님의 포스가 워낙 또 상당하시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원래 후임자들이 더 어깨가 무겁거든요. 원래 맞아. 네. 특히 두 번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비교되고. 그러니까 잘해도 큰 칭찬 못 받거든요. 네. 예, 어쨌든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댓글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부족한데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다들 칭찬해 주시는 그 속에 아우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다고 써 있길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해주신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지금 디스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제가 잘못 읽었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다고. 박지훈 변호사는 봤대요? 박지훈 변호사? 모르겠어요. 봤는지 안 여쭤봤네요. 그래, 아예 관심 두지 말자. 그 인간한테 관심 두지 말자. 요즘 그 배우 박지훈으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아 진짜 드라마에 나왔던 게 뭔 얘기예요? 그 까메오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까메오지. 네. 그렇지. 아 그럼 뭔가 난 또 고정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네. 그 군검찰로 이제 활동하셨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네. 그 관련된 드라마의 까메오 이제 변호사로.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의 꿈이 영화 배우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 아, 뭐 소원 이뤘네 그러면. 야, 이 자리는 그냥 꿈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 곳이군요. 얘기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천기누설에 오랫동안 네. 함께하는 게 소원입니다. 네.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고. 무서운 분이시네요. 역시. 자, 오늘 천기누설 앞에서 계속 예고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랙홀이 돼버렸으니까 네. 이것 빼고는 할 얘기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칼 대신 펜 맞아? 장재원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그 지명자에게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고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없는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장재원 비서실장의 말은 맞습니다. 맞다고요? 칼 대신 펜 쥐어준 게 맞습니다. 단 수식어를 붙여야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됩니다. 이게 좀 표현이 부족하군요. 뭔가 수식을 더 붙여야 되는군요. 녹슨 칼 대신 제도 펜을 쥐어줬다. 드로잉 펜. 드로잉 펜, 제도 펜. 아직 선 쭉쭉 그을 때 쓰는. 그렇지. 그러니까 칼도 칼 나름이고 네. 펜도 펜 나름인 거잖아요. 녹슨 칼 대신 제도 펜을 쥐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딱 지명 소식을 듣는 순간에 뉴스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 가지 궁금증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겁니다. 네. 저는 제일 먼저 이게 과연 원래 짜여져 있던 플랜 B였을까? 요거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일까? 바로 그거. 그러니까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지?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인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중앙일보고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한다. 네네. 그러면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하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검찰의 꽃 중의 꽃은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네.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범죄 수사를 도맡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고 네. 그 수사를 총지휘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라면 펜 대신 칼이겠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그것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서울 법무부 장관이면 펜.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논리를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요. 장재원 비서실장이. 네. 자, 그러니까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의 성과를 내려면 한동훈이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앉혔다. 왜지? 일단 네. 물음표 하나 찍고. 네.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하면 청문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앉아도 되는데. 근데 예. 법무부 장관으로 앉으려면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인데. 그러면 아주 첨예한 논란.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당연히 네. 얼마 전에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게 다시 소환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그러니까 그 지명자 입장에서는 뭐 무혐의 결정으로 딱 끝내고 딱 마침표 찍는 게 본인 입장에서 더 좋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걸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을까? 요 두 번째 궁금증이 여기서 딱 찍히는 건데 네. 이 두 개의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거예요. 검수완박이 이 그렇죠. 두 가지 궁금증을 푸는 열쇠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던데. 네, 너무 세다고 지금 네. 다시 좀 재고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근데 그냥 씁시다. 네.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갖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아봤자,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으로 앉아봤자 경찰의 1차 수사 보완 지시만 하지 직접 수사를 못해요. 주도적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손에 칼을 못 쥐어. 어차피. 네. 그러니까 쥔다고 해봤자 녹슨 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칼보다 펜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바로 있겠군요. 그거지. 그러니까 제가 녹슨 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쥐는 칼이라고 하는 게 이거 보완 좀 해주세요. 녹슨 칼밖에 더 되느냐라는 거지.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검수완박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1라운드고요. 가장 중요한 본 라운드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한국형 FBI, KFBI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디테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디테일 싸움을 주도할 파트가 어디냐면 법무부예요. 이 KFBI 친설에 관여하는 게 이제 법무부죠. 바로 그거죠. 안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아마 주체가 법무부가 될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아까 조홍철원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미국의 FBI 모델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네. FBI가 미국은 법무부 산하로 있거든.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3파 역할을 해서 KFBI를 그러니까 만든다만이 아니라 네. 법무부 산하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 이중대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인사권도 다 법무부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멤버들을 짜느냐에 따라서 KFB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또 달라지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검수완박 대비용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지명 사실을 전하면서 법무행정 능력을 강조를 했던데 네. 물론 법무행정 능력을 강조한 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법무행정이니까 그렇기도 네.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법무행정이 특히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문점을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법무장관일까? 그리고 청문회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고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청문회석에 왜 한동훈을 안 쳤을까? 이 두 가지의 열쇠는 검수완박이다. 그렇죠. 직접 수사권 갖지 그렇죠. 못하니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KFBI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본다면 검수완박과 연결지어서 한동훈 지명자의 역할을 추정을 할 수 있죠. 그게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디테일 싸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없이 목도했던 일이 있어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감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총장 또 징계 국면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엄청난 디테일 싸움이 벌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네. 법무부는 예를 들어서 뭐 훈령 이런 걸 근거로 하면 검찰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규를 갖고 와가지고 맞받아치고 네. 막 우리는 몰라. 네. 이런 예규가 있었던지도 몰라. 네. 근데 그런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이런 게 다시 재현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법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못 담아요. 검수완박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틀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짜게 돼 있는데 네. 이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역할을 네. 법무부가 하게 된다면 그래서 디테일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좀 떠오릅니다. 큰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디테일 싸움에서 좀 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디테일 싸움의 컨트롤 타워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지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가 이거고 네. 두 번째가 진용 짜기의 설계자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수 없다. 의석 분포로 볼 때 그럼 네. 해 하는데 본 라운드 가서 우리 판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만약에 딱 했다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냐면 어떤 인물들을 KFBI에 갖다가 포진을 시켜서 네. 제2의 검찰로 만드느냐 마느냐. 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바로 거기서 이걸 KFBI를 제2의 특수부로 만드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법무부 산하 FBI다. 네. 그러면 법무부가 주도해서 KFBI를 짜고 예를 들어서 수장부터 해가지고 핵심 요직을 검사 출신들로 채워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제2의 검찰 내지 제2의 특수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진용짜기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특별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자, 이복현 검사장이
부장검사가 항의성 사의를 어제 표명을 했어요. 네. 여기다가 한동훈 지명으로 인해서 기수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인, 하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항의, 두 번째는 기수 파괴에 따른 어떤 구배 길들여주기 위한 차원, 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그것도 요직에 있는 검사들이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KFBI를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만들고 여기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갖다 포진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림 퍼즐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 법무부 내 검찰에 있던 인사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법무부 쪽으로 세팅이 딱 가능하네요. 그렇죠. KFBI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냥 두 눈 멀거니 뜨고 또 그걸 지켜만 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겠죠.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경찰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 아마 당연히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그건 또 행안부 소관이 되는데 네, 이상민 근데 변호사. 바로 어제 또 그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의 이상민 변호사인데 충안고 4년 후배래요. 엄청 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엄청 막역한 사이래요. 네. 양쪽에 전부 다 딱 포진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전경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행안부 사정은 좀 알거든요. 전경 출신이요? 네. 오.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네. 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자신의 절친한 후배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해서 요게 이제 쌍끌이로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절친한 검사 후배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또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의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를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 양쪽으로 딱 양달기를 지금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촘촘하게 디테일이 설계가 돼 있었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그 당론 설정하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는 설계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디테일한 설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네.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건 엊그제잖아요. 네. 근데 검찰의 그 조직적 반발이 나타난 거 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네. 이미 그렇게 갈 거라는 걸 검찰은 알고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반발에 먼저 나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몰랐을까요, 그걸?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즉흥적인 플랜 B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획됐었던 대응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건 그 급하게 나온 카드가 아니라 애초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카드라고 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유심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명에 깔려 있는 포석은 이렇게 읽는 게 맞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수완박 저지라기보다는 검수완박 대비라고 읽는 게 맞는데, 네. 그죠? 여기서 이제 검수완박 저지가 아니라는 거, 검수완박 입법 저지는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2라운드를 준비를 해서 그 이유를 그렇죠. 입법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네. 이 부분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네. 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국면인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이슈가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바로 그거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그게 아마 이 불길이 선거판으로도 아마 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높다고 보는데 네. 지방선거가 일종의 정치선거 성격으로 띄게 될 거다. 그러면서 구도가 검찰공화국 저지 내 부패 완판 저지. 민주당에서는 최측근 같다 이렇게 안 치니까 이거 검찰공화국 만들려는 거 아니야? 저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물러나면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패 완판 저지. 이런 구도가 짜이면서 이게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했었던 부패 한판이 여기서 다시 또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지방선거가 뭐냐면 진영 대결 선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대선에서 보는 광경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예측은 대선보다 투표율이 확 떨어질 거다라고 봤던데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아마 그 한다더러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 투표까지는 가지를 못하겠죠. 네네. 그렇지만 애초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시 진영 총결집, 진영 총동원 요인이 지금 발생을 해버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게 네네. 검찰 공화국 저지 대 부패 원판 저지의 구도가 인물화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 대 한동훈 구도. 네. 다시 조국 전 장관이 또 소환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부패 척결 대 김건희 비리 처벌 구도. 이렇게 그림이 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확실한 전선이 좀
형성이 되네요. 바로 그거죠. 특히 이 가능성은 지금 많은 사람이 예측하면서 이재명 고문이 지방선거가 개시가 되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결국은 정치 재개를 할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이렇게 되면 고문의 지원 유세 폭을 조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아, 지난주에 얘기했던 김은혜 의원 출마와 함께 또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되어버려서 만약에 폭이 조율이 된다면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경기지사 선거 결과를 꼽거든요. 네네.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아, 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더 전략적이라고 봐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좀 드네요. 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어느 쪽에 유리한지도 좀 봐야죠. 이런 구도가 만약에 짜인다면 어느 쪽에 유리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네네. 큰 틀로 세 개를 보시죠. 첫째, 이게 그러니까 대선 비스무리한 성격을 띠는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선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은 진영 총결집 양상이 나타날지는 지금 미지수예요.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진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정권 심판 정서였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게 한번 분출이 돼서 해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와 같을 정도로 다시 이 정서가 발동이 돼서 결집의 어떤 그 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네.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을 지지하면서 총 결집이 이루어졌던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이재명의 능력을 그러니까 높이 샀던 부분 하나. 네. 그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힘사의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 이것들이 일정하게 전략적 투표 성향을 자극을 하면서 진영 결집도를 올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의 능력이 우선시되는 구도도 아니고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 요인도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대선보다는 약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비스무리하게 나타나겠지만 대선과 똑같은 강도와 그러니까 규모로 나타난다라고 예단할 수가 없어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고정 변수로서의 인물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자 민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 저지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도 나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물 묘사로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사유하려고 한다. 한동훈 지명자를 앞세워서 보복하려고 한다. 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렇죠. 이걸 둘러싼 싸움 여하가 아니라 싸움이 벌어질 거고요. 네. 또한 또 반대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고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뭐냐면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위한 이른바 방탄, 입법 아니냐라고 저쪽에서는 계속 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걸 또 얼마나 이런 어떤 역공을 얼마나 보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물 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청문회. 첫째, 자 한동훈 지명이지 한동훈 취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취임을 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동훈 개인에 대한 한 방을 만약에 터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판이 좀 뒤집혀질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실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또 갑작스럽게 한동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여유도 또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한동훈 지명자나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가장 기본 지렛대로 가지고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결정적 한 방에 과연 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의문인데. 나왔던 이슈들만 다시 재등장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전혀 새로운 한동훈 개인에 대한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이 달라져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 예측할 수 없죠. 두 번째, 여기에는 가장 핵심 축은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여론의 지지세가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진영 결집도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되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윤석열 지지를 가르는 주된 요인이 앞으로는 인사예요. 청문 전국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후보자 문제가 청문회 전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연타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자녀 관련된 의혹. 어제 나온 게 뭐예요?
아들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편입. 했는데 네. 이때 정호영 그 지명자가 경북대 그러니까 병원의 핵심 요직에 있었다. 그러면 조민과 뭐가 다르냐?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바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다면 네. 언론이 부각을 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칼로 썼던 내로남불이 이제 본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죠.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인물화된 어떤 대립구도 조국 대 한동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여기서 연동이 되는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진행되는 걸 봐야 돼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검찰이 틈을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한동훈 지명자가 틈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지명자가 어찌어찌해서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장관에 취임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기초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권한이. 네. 그러면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KFBI 설치를 둘러싼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 이 네. 싸움 전개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을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 예 내지 검찰이 어차피 그 직접 수사권 폐지는 3개월 유예가 되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동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을 안 하더라도 네. 검찰이 특정 사건을 치면서 전면 수사에 들어간다. 네. 이래버리면 여론 지형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 변수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는 이 세 번째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 변수가 오히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걸 재는 건 제가 볼 때는 건 소설이고 네. 점찍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다만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기초이자 근본이자 핵심은 네. 뭐냐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고 설득하느냐, 국민을 설득하느냐. 그럼 이 문제 아니겠어요? 아까 조홍천 의원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형사 사법 체계를 지금 바꾸는 문제인데 디테일 부분에서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지적의 일정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보통 어떤 걸 할 때는 대안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먼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아 여기서 이렇게 법을 바꿔갖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나 그림을 보여줘서 그 그림에 대한 평가가 결국 찬반 입장으로 연결이 되게 만드는 게 상례인데 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이 얼마나 충실하냐 이 부분. 이거는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점인 거죠. 아, 민주당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한동훈 지명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디테일 싸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한 거라면 네. 그러면 거꾸로 그 대척점에서 있는 민주당은 디테일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 점에서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굉장히 많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네. 먼저 말 KT 주님이 네. 오늘의 임장 지난주보다 잘하네. 이렇게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지난주에 조금 못했습니다, 일부러. 네. 그다음에 전작공환수님은 청기는 소리 좀 더 재밌어졌네요. 우리 M장이 결합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의무감을 좋게 느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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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상환님께서 검사들의 천국 대한민국이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메이메딩님께서 요 김엠장 맞아. 김M장. 네, 김종배와 MC장은 김엠장. 네. 네. 자, 김태우님 칼보다 펜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힘을 더 준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진두지희님 청문회에서 무조건 핸드폰 비번 풀 의사 없냐? 계속 물어봐야 할 듯.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복싱에 비유하자면 가드 내리고 지금 두루와 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그런 건가? 묘사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자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크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묘사가 권투니까 민주당이 딱 하니까 그래 네. 그럼 피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로 네. 이거잖아요 지금. 네. 양쪽이 지금 가드 내리고 두루와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느 오히려 쪽에 이러면 더 주저되거든요. 펀치력이 더 세냐 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기누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